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교육과 신호진, 독어교육과 이하영입니다. 아영씨, 우리가 오늘 만들 음식은 뭔가요? 네, 저희는 오늘 독일의 양배추 김치인 사우어크라우트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김치볶음밥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자오크라우트부터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양배추, 소금, 물, 그리고 자오크라우트를 담을 용기로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등장하는 사우어크라우트,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우어크라우트는 독일에서 즐겨 먹는 양배추로 만든 절임 채소입니다. 일종의 독일식 김치인 것이죠. 사우어크라우트에서 사우어는 독일어로 신, 크라우트는 독일어로 양배추를 의미합니다. 자워크라우트가 양배추를 발효시킨 음식이라는 걸 생각하면 신양배추라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잘 지은 것 같죠? 자오크라우트라는 음식이 또 재밌는 게 엘자스라는 지역에서 기원했어요. 자오크라우트라는 이름도 독일어고 저희도 독일의 음식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이 엘자스 지역은 역사적으로 독일령과 프랑스령을 번갈아가며 발전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탄생한 음식이다 보니 완벽하게 독일에서 기원한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 저는 자워크라우트가 독일 고유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자워크라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가늘게 채 썰고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 줘야 합니다. 소금으로 문지르면서 나오는 물로 양배추를 발효시켜야 하기 때문에 물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점. 양배추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잎이 많은 채소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 정확한 기원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양배추즙을 해독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역사가 아주 오래된 채소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는 바이스콜, 흰 양배추, 로트콜, 적 양배추, 비아싱, 오그랑 양배추 등 다양한 종류의 양배추가 있습니다. 블루멘콜,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그룬콜, 케일, 팍초이, 청경채 등도 모두 양배추 품종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것은 바이스콜, 흰 양배추이며 사우어크라우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품종도 바로 이 바이스콜, 흰 양배추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양배추를 용기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배추에서 나온 물에 양배추가 폭 잠겨야지만 상하지 않고 잘 발효된다고 해요. 양배추를 다 넣었으면 크게 썬 양배추 등으로 눌러놓고 용기를 닫아주면 끝입니다. 이제 15도 정도의 기온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켜주면 되는데요. 과연 잘 만들어질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는 절임 채소는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채소를 절여서 먹는 문화는 보통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문화권에서 잘 나타납니다. 춥고 긴 겨울에는 채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겨울 동안 보관하며 식량으로 활용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과연 사우어크라우트가 잘 만들어졌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와,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독일에서는 이 사우어크라우트를 주로 호프집 등에서 입가심용으로 또는 소시지나 고기 요리의 반찬으로 많이 곁들여 먹는다고 해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를 보통은 차갑게 먹는 반면에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차갑게 먹기도 하고 따뜻하게 데워 먹기도 하는데 주로 독일 동부 북부는 차가운 것을, 서부 남부는 따뜻한 것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마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 먹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자오크라우트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혹시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최초로 괴열병에 걸린 선원 없이 세계 일주를 완수한 선장이었습니다. 선원들이 괴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 비결은 다름 아닌 식사 때마다 강제로 제공된 엄청난 양의 자오크라우트였습니다.
자우크라우트를 먹지 않으면 채찍질하는 벌을 내릴 만큼 엄격하게 섭취를 강요한 결과 그 누구도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항해를 최초로 성공한 선장이 되었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이나 기다려서 만든 자워크라우트를 활용해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자워크라우트, 고춧가루, 마늘, 파, 참기름, 통깨, 올리브유, 멸치액젓, 참치캔, 밥이 되겠습니다. 자워크라우트와 같이 세계에는 수많은 절임 채소 식품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치만이 갖는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젓갈의 존재입니다. 세계의 그 어떤 절임 채소도 젓갈을 활용한 김치만큼 맛과 풍미를 끌어올린 사례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멸치 액젓을 준비해서 자워크라우트의 한국만의 맛을 첨가하려 합니다. 자워크라우트로 김치볶음이나 김치찌개 같은 한국의 김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경우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도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고 영화 국제시장과 예능 꽃보다 할배에서도 해당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맛이 얼마나 비슷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어서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파를 넣어서 파기름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향이 올라온 것 같으면 자워크라우트 400g과 고춧가루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이때 참치와 멸치 액젓도 자워크라우트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넣어서 함께 볶다가 마지막에 밥을 넣어서 열심히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일 음식 자워크라우트와 한국 음식 김치볶음밥이 만나 자워크라우트 김치볶음밥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진씨, 독일의 자워크라우트를 활용해서 한국의 김치볶음밥을 만든 건데 이것도 문화융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만나서 아예 새로운 문화 요소를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두 문화 요소가 만나기는 했지만 아예 새롭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요리는 문화융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를 활용해서 우리의 문화 요소를 흉내내보는 재밌는 사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문화융합의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침 요리하는 중이니 음식과 관련한 사례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간식으로 먹고 나는 밥버거 또는 피자 주문할 때 익숙하죠? 불고기 피자와 같은 음식들이 모두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비주얼은 어린이용 김치볶음밥처럼 생겼는데요? 그냥 한국 고유 음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게요.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요리가 완성됐으니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독일의 음식인 자워크라우트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영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자워크라우트 김치볶음밥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음식과 문화를 단순히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요리로 만들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해보니까 더 생생하게 와닿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놀랐고 요리를 통해 두 교과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뜻깊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활용한다면 교과 간의 융합 교육에 있어서 컨텐츠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올라올 교과적 쿠킹 클래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